여러분 안녕. 우리 저번 주였나요? 그 야영 갔다 오면서 수업 결손이 좀 발생해서 그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또 여러분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넓어져서 또 시험 문제의 난도가 좀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의미로 영상 한번 찍어서 여러분한테 공유할 테니까 링크하고 뭐 이렇게 학급에 게시할 테니까 여러분이 영상 꼭 확인해서 공부하셔야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하고 교과서 94쪽, 학습지 16쪽 한번 펴서 학습할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처음으로 쌓게 되는 그런 모습들, 또한 플러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하고 또 어떤 외교 관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가, 그 두 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내용을 다뤄볼게요. 자, 먼저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꺼내볼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치해법권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그 나라의 주권만, 법만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법이 그 해당 나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거거든요. 과거 90년대에 그 기지촌에서 살고 있었던 여성 민간인 윤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한미군 남성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잘생겼죠? 자, 근데 문제는 미국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더니 2006년에 가석방 당한 겁니다. 사람을 한국에서 죽였는데 미국 법에 따라서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풀려난 거죠. 나이 먹어서 이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계속 뭐 경범죄를 저지르면서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계속 살아가곤 있다라고 해요. 자, 이게 과거 90년대 일이 아니라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북한군의 뭐랄까요, 침투,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우방국으로서 미국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한미국이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인들 무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 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 법만 적용돼야 되는데 현실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 이것을 우리가 영사재판권, 치외법권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본,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어떻게 수립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통상개화론이라고 하는 걸 알아두어야 하는데,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다른 국가랑 교역할 필요성을 주장했던 입장을 통상개화론이라고 부릅니다. 통상개화론은
네, 다른 나라랑 무역하자라고 주장했던 입장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자, 주도했던 사람들은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 등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실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들은 해국토지와 영환지략을 읽으면서 이게 뭐 지리서이자 백과사전이자 뭐 상식 책들인데 이런 걸 읽으면서 세상이 넓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세상과 교류하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자, 플러스 일본 내에서 조선하고 새로운 외교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자, 일본은 1876년에 메이지 천황, 우리식으로 메이지 일왕이라고 부르는데, 메이지 일왕을 중심으로 한 서구식 근대화 개혁이 단행되면서, 자, 우리도 이제 서양하고 대등하다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주장, 입장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중국은 우리 일본 시각에서,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별로 힘이 센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선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우리가 위에 있어야 되고 조선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외교 관계를 거절했죠. 우리 앞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하고 충돌을 했을 때도 흥선대원군이 노라고 거절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어쨌거나 우리나라 안에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뭔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메이지 유신 성공한 이후에 일본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실현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얘네가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완성한 이후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실행한 이후에 우리가 위에 있고 조선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국가하고 교역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조선도 문을 엽니다. 흥선대원군은 문을 닫았지만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은 나라의 문을 엽니다. 느낌 완전 달라요. 아빠와 아들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자, 요 시기 1875년에 우운요호 사건이라고 해서 일본의 배가 일본의 군함이 강화도로 들어와서 야 너네 문 열어 너네 우리랑 교역하자 안 그럼 대포 쏴버린다 라고 해버리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이 되게 나쁜 게 미국인들이 일본에 그렇게 했어요. 미국인들이 배 타고 와서 함대 끌고 와서 야 너네 문 열어 안 그러면 대포 쏴버린다라고 이미 겪었단 말이야. 그걸 똑같이 조선에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리게 되겠고 그 열리게 되는 문서 조약 약속을 우리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되게 쉬워요.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선 정부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고 본명은 조일수호 조규라고 부릅니다. 1876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디어 다른 국가하고 문을 열어서 대외관계 국교를 수립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자료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에 보시면 조선의 문호 개방,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의 내용이 있는데, 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밑줄 직접 한번 그어 보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관에 보면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자주국. 자, 여기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정부가 우리나라가 자주국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시 중국은 청나라잖아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키려고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외교 문서에 써서 서로 약속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관에 보면 부산, 원산, 인천을 개방한다.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면서 이 개항된 항구에서 일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야 국제적인 시대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자유롭게 갈 수 있고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살 수도 있겠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으로 문을 열면서 그 인근 지역에서만 뭔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제7권에 보면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한다. 이거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나라 뭐 사회시간에 나오잖아요. 영해, 영공, 영토. 주권이 위치는 범위인데 그 주권이 위치는 범위에 다른 외국배가 들어와서 측량을 조사한다? 자원을 채굴한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일본인들의 시각 자체가 조선인들의 이득이 되는 것들을 야금야금 빼앗아 나갈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일본 배가 조선 내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넣어 놓고요. 자, 제10간에는 일본 국민이 조선 내에서 죄를 범했다면 조선인 판사가 조선인 관원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심판을 한다. 판결을 내린다라고 해서 이게 아까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꺼냈던 영사재판권 치해복권입니다. 한나라 내에서 주권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 처음으로 다른 나라랑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뭔가 아쉬운 내용들이 국제 문서에 담겨 있는 것 같죠. 자, 강화도 조약의 의의 보시면, 자, 외국하고 처음으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야. 그건 좋아. 왜냐하면 흥선대원군 때 완전 거래를, 교류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대국가 시기에. 근데 고종이 성인이 돼서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서 외국하고 대외 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을 한 거라고요. 처음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처럼 자본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국가랑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관계, 무역관계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전 세계 경제 질서 안으로 조선이 들어가서 교류를 하게 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자, 일본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해양 측량권, 영사 재판권 등이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사례임을 확인해야겠고요. 자, 일본이 야금야금 조선을 괴롭히려고 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서 조일 수호 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 등이 시행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도 조약처럼 일본이 야금야금 조선의 권한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 건데 자, 내용을 보시면 자, 계양장의 조개, 거류지를 설정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 그 이상으로 계양장의 일본인들의 공식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허락을 한 거고요. 자, 심지어 조선 내에서는 조선 화폐만 써야 되는 거야. 미국 내에서는 미국 화폐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인들의 화폐가 조선 내에서도 운영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적인 침탈, 뭐 경제적인 뭔가 뭐랄까, 안 좋은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고요. 자, 일본으로 쌀이 유출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당시 산업화를 겪게 되면서 우리나라보다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공장 부지가 빨리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부족해지면 쌀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훔쳐가겠다, 빼앗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깊게 깔려 있는 거고요. 자, 심지어 일본하고 무역을 할 때 일본 상품에 대해서, 조선에 들어오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없습니다.
자, 동일한 가격일 경우에 일본의 품질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일본이 지금 산업화가 조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 경제는 박살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대 정부에서도 무역 거래를 할 때 외국 물건이 많이 국내로 들어와서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타격이 센 조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대외 관계가 근대적으로 수립되는 과정을 일본하고 겪었는데 지금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 좀 너네 안 좋은 의도가 깔린 것 같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본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서 그래, 한번 우리 외국 관계 수립해 볼까? 라고 해서 그 숨은 의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들을 조선 정부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일본인들이 이런 거 요구하면 당연히 너무 말도 안 돼라고 하겠죠. 근데 다른 국가랑 대외관계를 수립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얘네가 말을 속여서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한번 해봐라고 하니까 이걸 뒤늦게 알았을 땐 이미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늦게 된 거죠. 자, 교과서 95쪽에 보시면, 자, 강화도 조약 당시 조선의 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당시 사진인가요? 네, 사진 기록입니다. 자,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보세요. 자, 조선은 멀리서 외국 대표가 왔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근데 어떤 걸 집착했대? 조약의 국호와 왕후만 집착할 뿐 내용 자체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실제 당시 조선의 입장이었다. 근데 우리는 치해법관이든 영사재판관이든 그들한테 다 삥 뜯기고 있더라. 네. 자, 이거 화면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이걸 왜 굳이 가져왔냐면 또 미국하고 조선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 처음 조선과 미국이 뭔가 만났을 때 충돌했어, 싸웠어, 신미 양유가 발생했어, 제네럴 셔먼호가 발생했어. 그런데 지금 보이는 관계에서는 충돌이 아니라 나름 우호적인 느낌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하게 될 겁니다. 네, 미국하고 외교 관계 어떻게 수립하는지 보면, 자, 배경. 자, 청나라가 중재해줬어. 청나라가, 야, 조선아, 너네 국제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다른 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돼.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랑 한번 친하게 지내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했는데, 뭐, 청나라 입장에서 뭐, 조선의 발전을 기대하고 조선을 밀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하고 조선의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고요. 나아가서 남쪽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치고 올라오니까 그들을 견제하려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끌어당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2차 수신사로 기봉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중국에 가서 황춘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조선 책략이야. 그걸 가져와. 그래서 조선 내에 이게 유통이 되는데 그때 조선 책략의 핵심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친중국 결일본 연맹. 그러니까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대외 관계를 청나라 사람이 외교책으로 썼어. 근데 거기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수용한 겁니다. 이게 체크하려고 하는 잘 안 보여서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도 깔려 있었던 위에서 했죠. 자, 그래서 1882년에 대외관계 공식적으로 조선이 미국하고 수교를 맺게 되고요.
자, 내용을 보면 거중조정, 관세조항, 최후국대우, 영사재판권의 내용들이 있는데, 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다른 나라랑 외교관계를 맺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각각의 국가들, 미국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서로 도와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잖아. 거중조정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우리 괴롭히겠죠. 그때 야, 우리 도와줘. 거중조정이 있었잖아. 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미국이 개무시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었을 뿐 미국이 도와주진 않습니다. 자, 관세 조항. 자, 일본하고 무역 관계를 맺을 때는 관세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하고 관계를 맺을 때 관세가 있죠. 자, 이건 조선의 늦은 반성입니다. 다른 나라랑 외교 관계 수립할 때 관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일본하고 대외관계 수립하면서 뒤늦게 교훈을 얻어서 미국하고 내용을 넣어 놓은 거고요. 자, 최애국 대우란 다른 나라랑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그 나라, 다른 나라한테 좋은 거 줬어.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외교 관계의 조건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하고 대외관계 수립할 때, 뭐, 예를 들어, 해안 측량권이 좋대. 그거 줬어. 그럼 미국하고 대외관계 수립할 때 그거 줘야 돼. 가장 혜택을 받는 조건을 주는 대우다라고 해서 그걸 최혜국 대우라고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평등 조약의 뭐 요건 사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영사재판권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나라의 주권이 우리나라에서 미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네, 불평등 조약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서양하고 최초로 맺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최초로 우리가 근대적 조약을 맺은 건 일본이야. 아시아 국가야. 근데 서양하고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맺은 건 미국이야.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결과. 자, 미국이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 외교관을 네, 한국에 이제 이렇게 파견하게 되고요. 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외교 사절단으로 보빙사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 대통령을 아련하고 미국 문화를 한번 체험하고 오게 됩니다. 자, 교과서에 보시면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과 자, 당시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에 파견했던 외교 사절단 보빙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르면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겪었을 때 서로 돕는다. 이게 뭐라고? 거중조정이고. 근데 이거 안 지켜진다고요. 나중에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데 그거 무시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특혜를 다른 나라한테 허가해 준다면 미국한테도 달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최고 혜택이 되는 대우를 준다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사례다라고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126쪽 미리 스포일러에 넘어가서 보면 자, 우리나라가 힘들 때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라서 거중조정 있잖아. 우리 도와줘 라고 했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나쁜 겁니다. 대외 관계라고 하는 건 냉혹해요. 자, 도와준다고 해놓고 안 도와줍니다. 자, 다른 국가하고도 외교관계 수립합니다. 그냥 연도만 언급할게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하고도 외교관계 수립하더라. 자, 그런데 이 내용들도 다 뜯어서 보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진 않지만 다 불평등 조약이다.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대외적 관계 지위 자체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더라.
사실 외교 관계라고 하는 건 대등한 관계에서 수립이 해야 되는 건데,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힘이 약한 관계로 뭔가 불균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조선 책략 한번 내용 보시면 교과서에 있어요. 잘 교과서 꺼내서 보세요. 자, 러시아가 이제 아시아권에서 세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황준원이라고 하는 외교관 관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서 조선아 살아남아라 라고 제시했던 거고 이 자체가 이 보수적인 유생들 입장에서 흥선대원군하고 입장이 비슷한 거죠. 흥선대원군처럼 아니, 나라의 문을 닫고 서양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왜 걔네랑 친하게 지내려고 해?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영남 만인소라고 합니다. 뒤에 나와요. 또 배울 겁니다. 영남 만인소의 계기가 됩니다. 영남 지역의 만 명이 달하는 유생들이 반대하는 상소문을 중앙에 보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되게 웃기죠? 중국 관료가 쓴 하나의 책이 우리나라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자주권이 상실된 듯한 뭔가 외교의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라고 선생님은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 일시정지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고요. 이거 좀 잘렸죠? 잘릴 것 같은데 이거 최애국 뭡니까? 최애국 대우. 최애국 대우입니다. 이거 선생님 사진 때문에 잘리네. 영상 때문에. 일시정지 활용해서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활용하세요. 자, 바로 선생님 풀어볼게요. 정답 몇 번이죠? 4번. 왜? 왜 찾아냈죠? 자, 보세요. 자, 황준원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네. 황춘원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 다음에 아까 영남 아니에서 잠깐 언급했죠? 자, 그리고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 지금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지금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 미국하고 조선이 친하게 지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 측량은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청나라 갔다가 가져온 거다. 근데 이 책 가져와가지고 조선 내에서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조선 측량 관련해서 여러분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하고 조선이 외교 관계에 맺게 되는데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영남 만인소라고 해서 영남 지역, 오늘날 대구 경북 지역이거든. 그쪽 지역의 유생들이 통상 수교 거부론을 꺼내서 다른 나라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지 않아? 흥선대원 그때 그랬잖아. 너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부의 개화 정책, 대외 관계 수립에 대해서 반대, 노를 표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흥선대원군하고 완전 다르게 문을 확 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빠하고 아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크게 두 개의 국가를 언급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자, 일본하고 미국. 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 체결했고, 그 기타 부속 조약들, 무역 규칙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내용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뭐 항구도 개항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했죠. 미국하고 문을 열었어요. 자, 대표적인 내용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내용들 똑같죠.
자, 결국 뭡니까? 평등한 겁니까? 대등한 겁니까? 아니죠. 불평등한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는 과정, 일본이었죠. 처음으로 서양하고 문을 열었던 그 과정 자체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아 두시길 바랍니다. 네, 생각보다 말이 길었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시면 사실 몇 시입니까? 1시입니다, 1시. 네. 새벽 1시에 새벽 1시.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금요일 날 그 영상 보라고 미리 찍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야영 갔다 와서 선생님 체력이 좀 남아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말에 혹시 기회가 되면 영상 보고 와서 또 월요일 날 또 열심히 또 진도를 나가야 되고 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영상 아유 쉽지 않은데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수업 보충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이 영상 잘 활용해 보시고 또 진도 열심히 4월 한 달 동안 또 나가서 또 공부 시험 준비해야 하니까 또 열심히 또 해봅시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